전파 메카닉 두드러기의 역할이야. 스피릿보다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레너드 존스 포텐셜인데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그냥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되고 기존에 다 배웠던 내용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같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제 그 리마인드를 하면 이게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이었죠.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우선 첫 번째 일이 여기 A가 이제 뭐냐면 분자 간 인력만의 보정학이죠. 기억났죠? 기억나요? 저기서 뭔 고려하지 않는다? 청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청력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레너드 존스 포텐셜 상에서 분자 간 거리가 R0보다 더 큰 영역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뭐냐면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기 시작한다고 했죠. 네. 여기서 조금이라도 납축하면 거의 액체가 완성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더 누른다는 얘기는 액체 상태에서의 추가적인 압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액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에요? 아니면 누구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에요? 바로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 기체의 영역이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기체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기체 영역은 이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청력이 우세해요? 인력이 우세해요? 인력이 훨씬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기체 상태로 존재할 때는 청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인력의 상황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에서는 청력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저기 A에 사실 인력의 영향과 청력의 영향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 영역에서는 어떤 게 더 우세하다고요? 인력이 우세하니까 이 부분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만약에 분자 간의 청력이 더 강화되는 구간이다. 그럼 분자 간의 청력이 더 강화되는 구간은 그건 이미 뭐가 아니다?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 수식을 쓸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체로 작동하는 구간에서는 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청력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력만으로 보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혹시 이거 기억나요? 저거 네. 아니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 B가 뭐였어요? 반데르발스 상수 관련된 뭐 B인데 의미가 뭐냐면 두 분자가 이하체를 이룬 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A는 어쨌거나 인력이고요. 네. 그래서 얘라고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시작할 정도로 가까이 들러붙었을 때 둘 사이의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었죠? 네. 저 해석 기억나요? 네. 그게 요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저기 극소점이요, 극소점. 바로 극소점. 여기입니다.
청명 무시하니까. 네, 왜냐면 여기서는 뭐만 고려한 수식이에요? 얘가 인력만 고려한 거잖아요. 근데 상태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그랬어요.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요정 요 거리가 되면 상태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는 무시하고 청력은 무시하고 인력은만 고려를 하는 건데 이미 사실 요까지 붙은 것만 해도 사실은 매우 멀어진 거에 상당히 가까워진 거예요.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여기만 돼도 이제 이게 더 이상 기체가 아닌 상황이 되니까 분자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우 청력에 의한 영향이 이제 싹 증가하죠. 네. 근데 싹 증가하는 건데 여전히 A는 인력만 고려해 놓은 항인지라 요거는 무시되고 요거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저 A분의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서 요 함수 값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무슨 말이 알겠죠? 네. 그러면 요런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 그 뭐냐면 파스라라는 사람이 지은 Statistical Mechanics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그냥 나의 뇌피셜이 아니고요. 다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다 문헌에 나오는 내용이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됐죠? 그리고 진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볼 거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어이 깜짝아. 자, 4. 컴프레션 팩터 의 해석. 자, 컴프레션 팩터 우리말 번역이 Z. 축인다. 바로 앞 인자죠. Z는 영어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속에서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할 문제가 아까 말했던 서울대 2006년 기출입니다. 물론 좀 옛날이긴 하지만 뭐 옛날이건 아니건 뭐 중요한 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 설명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N2 요거하고 NH3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라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해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 그리고 요 둘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요 둘을 요렇게 해석하나 요 둘을 요렇게 해석하나 원리적으로는 같은 말이어야 돼요? 같은 말이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이어서 논술해 보시오 라는 게 이제 2006년 서울대 기출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 막 그 읽으면 뭐 나와요. 뭐 그거 막 뭐 고양이 죽이고 막 이런 얘기 있죠. 뭐 나오죠. 네. 이거 왜 고양이 막 죽이게 얘들은? 그러니까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 정답. 예, 네, 뭐냐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요리 중에 고양이 스튜 있는 거 아세요? 와. 예, 프랑스 요리 중에 고양이 스튜 있어요. 모르죠. 뭐 즐겨 먹는 건 아닌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거거든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먹었어요, 프랑스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전통 요리 그 강아지 스튜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있잖아요. 걔들은 고양이는 먼 거고요. 그 백인들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걔는 안 먹고 고양이는 먹어요. 저희 고양이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뭐냐면 개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강아지 스튜. 먹죠. 강아지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고양이 수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통 요리로 없습니다. 맛이 없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개는 상대적으로 멀고요. 고양이가 더 가깝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는 보통 우리나라 집 밖에서 키워요? 집 안에서 키워요? 집 안에서 키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국은 개를 집 안에서 키워요? 집 밖에서 키워요? 원래 개는 한국에선 집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어디서 키우냐면 외양간이요. 한국 사람이 개를 키우는 이유는
소나 돼지를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개에 대한 전통적 정서의 거리는 소나 돼지, 개가 정서적 거리가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소나 돼지를 먹죠. 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서적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냐면 고양이가 한국인에게는 정서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왜 가까워요? 몰라요. 그렇게 산 거예요. 반대로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고양이를 집 밖에서 키웁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유럽에 가면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유럽은 길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유럽인들은 개를 집안에서 키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개가 정서적으로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고기를 안 먹어요. 대신 고양이 고기를 먹죠.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개고기 먹는 야만인이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걔들은 지들은 그 뭐냐면 고양이 잡아먹는 몬스터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해서 식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건 굉장히 수준 낮은 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물론 뭐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개를 집안에 키워서 개고기를 먹는다. 이게 뭐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문화 상대적인 거를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예. 차라리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게 누구예요? 돼지. 돼지입니다. 네. 돼지가 훨씬 더 개나 고양이보다 우수하고 똑똑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그럼에도 우리는 돼지는 막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잡아먹건 개를 잡아먹건 뭐 돼지를 잡아먹건 최고 포식자인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문화적인 코드를 활용해서 막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존나 이 멍청한 짓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새끼들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뭐 미국이나 유럽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보면 입을 찢어버리셔야겠죠? 입을 찢어버리셔야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렇다고 실제로 행하지 말고요. 알겠죠? 네. 자, 요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자, 우선 첫 번째 1. 아니 고양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아, 그래서 고양이. 네, 고양이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고양이 죽이는 걸 시로 쓴다니까요. 와. 예. 쥐도 죽이는. 예? 아, 쥐는 우리도 죽이죠. 쥐는 우리도 죽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고양이로 씻은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품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정작 이 문제를 풀 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킵하시고 이제 바로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보시면 이 둘에 대한 무슨 해석을 해보자. 저기에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짜잔, 짜잔, 짜잔. 자, 거기에 우선 EF하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냉큼 얘는 누기다? 얘는 N2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의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게 바로 여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 이 극소점이 사실은 여기가 뭘 반영하냐면 분자 크기를 라고는 아니지만 분자 크기를 아주 많이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분자 크기를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원래는 마이너스 입실론이잖아요. 근데 사실 뭐하고 좀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바로 두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상호작용이랑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Y축의 의미는 바로 분자 간 인력의 정보를 반영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정성적으로 가장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극소점 알겠죠?
그러면 이게 질소면 상대적으로 얌모니아는 어디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암모니아. 예, 얌모니아. 그렇죠. 얌모니아. 그럼 이 얌모니아는 어디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여기.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알겠죠? 예? 보이세요? 이렇게 놀이끼리하게 표현한 게 이게 바로 얌모니아 이키마스. 알겠죠? 예? 이키마스. 자, 그러면 이 N2와 얌모니아의 결정적 차이. 자, 여기도 어디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요 극소점, 요의 극소점.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은 뭐냐면, 뒤로 당겨졌네요. 우선 그 극소점이 나타나는 위치가 조금 더 멀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 극소점이 나타나는 위치가 가까워졌어요. 네. 그 다음, 분자간 인력에 의한 약해졌어요. 강해졌죠. 이 둘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울게요. 아니지.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자, 지우자. 쑥. 자, 요거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뭐야, 시간 되나? 딱 된다. 자,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1. 분자 크기. 자, N하고 NH3 어디가 조금 더 클까요? 이쪽 크다고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분자에 대한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얘를 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바로 1 보통 분자량 클수록 좀 더 큽니다. 알겠죠? 분자량이 클수록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둘 중에 분자량 어디가 더 커요? 뭐 이쪽이 크니까 사실은 반대를 발상수 B값도 이쪽이 더 큽니다. 이 얘기는 저번 시간에 슬쩍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붙어있는 수소 있죠. 이 수소는 보통의 경우 없는 놈으로 취급하셔도 돼요. 뭐냐면 수소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중에 제일 작잖아요. 수소가 막 붙어 있으면 수소 없다 하고 생각하고 비교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건 둘을 비교하면 분자 크기가 어디가 더 가까워요? 어디가 더 작아요? 암모니아가 더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극소점이 나타나는 위치가 조금 더 짧아지는 거죠. 암모니아에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는 바로 분자간 인력 비교. 자, 암모니아 분자간 인력이 더 클까요? 아니, 질소 분자간 인력이 더 클까요? 아니면 얌모니아 분자간 인력이 더 클까요? 암모니아요. 바로 이쪽이 되겠죠? 네. 자, 질소 분자간 인력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산력이. 분산력이죠. 혹시 분산력 영어로? separate. 저번에도 얘기했죠. dispersion force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암모니아 분자간 인력은 뭐라고 하죠? 바로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수소결합. 그러면 이렇게 분자량이 별로 크지 않을 경우에는 둘 중에 어디가 훨씬 더 셉니까? 이쪽이 큽니다. 에너지 스케일이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분산력은 대략 1에서 10kJ/mol 정도에 해당합니다. 분산력에 대한 에너지는. 수소결합은 10에서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분산력과 가장 큰 수소결합은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이 은근히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결합을 활용한 공학장치가 뭐예요? 수소 연료 배터리. 그거는 공학결합을 이용한 장치고요. 수소결합을 활용한 공학적 장치를 뭐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 정답, 증기기관이요. 증기기관. 물 끓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꼴랑 물만 끓여서
쇳덩이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은근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은근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에너지 스케일이 이 정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액체 질소 넣고 끓이진 않잖아요. 왜 액체 질소 넣고 끓여봐야 힘이 안 나온다고요. 힘이 안 나온다고. 근데 이제 요 정도 돼야 이제 뭐냐면은 기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반면에 뭐 휘발유 자동차. 그러면 휘발유는 연소하면 어느 정도? 휘발유 하면 에너지 스케일이 100에서 1000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름을 연소에 시켜서 나타나는 에너지는 요 정도 스케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증기기관은 유지될 수밖에 없겠어요? 증기기관은 없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없어지는 게 에너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핵추진, 뭐 핵폭탄, 이건 에너지 스케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의 8승 kJ/몰이에요. 얼마죠? 1억 kJ/몰이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는 1000kJ밖에 안 되는데 핵 에너지는 기본 1억 kJ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 에너지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닐스 보어. 영화 나온 사람. 오펜하이머. 핵 에너지에 대해서 최초의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 일론 머스크. 오펜하이머. 일론 머스크. 아인슈타인. 사람입니다. 폴란드.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여자입니다. 마리 퀴리. 네, 마담 퀴리요. 마담 퀴리가 핵 에너지에 대한 첫 번째 연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동위원소 몇 가지를 발견해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죠. 예, 퀴리 온도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핵 에너지를 연구한 마담 퀴리가 딸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에너지가 존나 세다. 그래서 딸한테 보내던 그 편지가 19세기 말에 보낸 거고, 그러니까 마담 퀴리가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살다가 20세기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피폭돼가지고. 그래서 그 딸한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있냐, 19세기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을 편지에 써요. 폭탄. 정답. 와. 그래서 핵폭탄의 아이디어는 이미 19세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예, 1800년대요. 예, 1800년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점점 더 고에너지잖아요. 점점 더 고에너지면 여러분, 고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비싼 상품. 고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상품. 군사. 그게 군사무기예요. 군사무기. 그러니까 모든 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군사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면 제일 비싼 거 만들어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담 퀴리 머릿속에서 야, 이걸 폭탄 만들면 대박이겠는데? 라는 거 하는 걸 딸한테 편지로 보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딸도 노벨상 받죠, 아마? 딸도 노벨상 받죠. 하여튼 뭔데? 그냥 딸도 이름도 퀴리니까 자기 아빠 이름 퀴리를 이렇게 유지할 거야, 아마. 뭐 어쨌건. 그래서 딸도 퀴리인데 그냥 봐도 노벨상 받죠. 대단한 집안이에요. 하여튼 뭐. 자, anyway. 그래서 에너지 스케일이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극소값의 위치가 조금 안정화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어디에?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울게요. 준다. 이쪽에 지울게요. 이제 이 그림은 필요 없으니까 안녕. 그럼 쟤를 뭐로 표현해야 되냐면 두 번째 컴프레션 팩터. 압축 인자를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때 두 번째 이렇게 쓰죠. 등온권에서. 자, 왜 또 등온이냐면 서로 다른 기체를 비교하니까 온도마저 달라지면 비교하기 편하겠어요? 헷갈리겠어요? 헷갈리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비교를 할 때는 등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에서도 0도씨로 온도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등온 조건에서 서로 다른 분자에 대한 압력 변화에 따른 Z의 변화. 자, 컴프레션 팩터, 압력. 뭐
대조군 항상 나오는 게 있죠. 1. 그래서 대조군으로 이제 1은 항상 그려두시고. 자, 이때 여기서 짠, 요거를 N2라 합시다. 자, 우선 왜 저렇게 냉큼 그렸냐면 이런 영역에서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우세? 청력이 우승이요. 청력이 우세하죠. 네. 그런데 요런 영역에서는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우세하죠? 인력이 우세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요? 같아요. 인력하고 청력이 같죠. 네. 그러면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지금 요런 식으로건 요런 식으로건 그려진다면 네. 자, 아까도 봤죠? 자, 요런 구간에서는 인력 청력 뭐가 더 우세한 거예요? 요런 구간에서는 인력 청력 뭐가 더 우세한 거예요? 인력 우세죠? 네. 왜? 왜? 접선의 길이가 양수니까요. 그다음 요런 구간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어디가 우세하죠? 청력이 우세하죠. 왜? 접선의 길이가 양수니까, 음수니까요.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죠? 그러니까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보면 청력이 우세하다, 같다, 인력이 우세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컴프레션 팩터에서도 그런 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컴프레션 팩터를 이렇게 인력이 우세했다가 같아졌다가 모두 그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근데 청력 우세한 상황 액체 쪽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액체입니다. 액체인 거예요? 여기는 액체. 사실은 여기는 액체입니다. 여기는 액체라고 하는 걸 사실은 액체는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일 정도로 이렇게 뚜시 많잖아요. 네. 그 뚜시 많은데 그 많은 액체에서 안에 들어간 두 분자만 액체를 있는 두 분자만 따로 떼서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액체는 눈에 보일 정도여야 되는데 그 두 개만 이렇게 딱 따로 떼서 본 거니까 사실 기체다 액체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제 요 상황을 이렇게 모아 놓으면 액체인 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이 저 지금 컴프레션 팩터에서는 이렇게 대응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일이 갈수록 고압이죠. 네. 맞나요? 일이 갈수록 저압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걸 분자간 거. 여기서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이 갈수록 뭐예요? 저압이요. 저압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왜냐면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그러면 일이 갈수록 뭐겠어요? 고압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X축하고 여기서의 X축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대해 얀모니아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네. 이거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얘는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력이랑 청력. 여기요. 여기. 자, 여기가 뭐냐면 바로 극소점 위치죠. 네. 극소점 위치를 보면 질소에 비해서 암모니아일 때 극소점 위치가 더 가깝죠. 네. 두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깝다는 얘기는 더 무슨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고압 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냐면 여기가 보시다시피 NH3 크기가 작아서 최소 위치 에너지 순간의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그럼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깝다는 얘기는 더 고압 조건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여긴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디겠어? 여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B분의 T
원점에서 접선의 근데 이게 누구 거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건 이건 RT 분의 A가 누구 거? 암모니아 거. 그러면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를 급하게 그렸죠. 2분의 1이 더 커서. 바로 보시다 나 등온이잖아요. 네. 어쨌거나 등온이 같아요. 같아요. 같은데 얘가 분산력이죠. 뭐 얘가 분산력이죠. 근데 암모니아는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결합이죠. 둘 중에 크기가 어디가 더 크다고 했어요? 이쪽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이쪽은 같은데 뒤쪽이 크니까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질소는 이렇게 그리고 암모니아는 원점에서 급하게 내려갔다가 인력 청력이 같아지는 점이 조금 더 고압 조건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쟤를 반영한 컴프레션 벡터가 이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거기 31페이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대 해설지를 읽으면 약간 중구난방으로 쓰여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까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 네. 2분의 A가 저기 포텐셜 에너지 항이라고. 그렇죠. B분의 A가 분자간 인력을 반영하는 항이다. 근데 저기서는 지금 네. 완전 저압인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서 봤을 때 그냥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네.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어떻게 나타났었어요?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수리적 결과인 거예요. 수리적 결과인데 그 수리적 결과에 부피를 무한대로 보내고 저압 조건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B분의 RT분의 A가 되잖아요. 그걸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BA다 B다라고 하는 건 변하는 숫자들이에요. 정해진 상수예요. 물질마다 정해진 상수죠. 그 정해진 상수의 특징을 저압 조건에서 특징을 찾으려는 거지 여기서의 저압과 여기서의 저압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A, B라고 하는 건 물질마다 정해진 고유한 성격인데 그 고유한 성격이라고 하는 특징이 저압 조건의 접선의 기울기에서 그냥 수리적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물질의 A값과 B값을 대략 추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쟤랑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이렇게 기체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목요일날 유기화학 할 거거든요. 목요일날 저녁에 오세요. 알겠죠? 네, 목요일은 수요일은 뭐 또 다른 내용을 할게요. 할 거고 수요일 날은 뭘 하지? 유기하쇼 유기. 6일 또 할 테니까 할 게 좀 많고 저번 주 수업을 오케이 됐다.